자, 그 다음에 이제 행성으로 가볼게요. 별은 큰 거고 행성은 작으니까 행성은 더 만들기 쉽겠지. 아닙니다. 행성이 더 어려워요. 별은 기본적으로 성분이 가스예요. 특별히 수소와 헬륨 가스가 주성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스만 엄청나게 거대하게 뭉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스와 얼음들이 뭉쳐진 행성이 있고요. 하나는 지구처럼 돌덩어리가 있는 암석을 가진 행성이 있어요. 문제는 이 암석을 가진 행성은 정말 너무나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을 뭘로 했어요? 가스로 시작했는데 그게 뭐가 돼야 돼요? 돌이 돼야 돼. 우주 공간에서 이 가스가 수축하다가 어떻게 돌이 되죠? 가스 덩어리로 존재하는 것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 가스 덩어리가 돌덩이가 돼야 돼. 그러다가 이 돌덩어리가 더 큰 도시 사이즈 정도의 돌덩어리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도시 정도 되는 돌덩어리가 막 우주 공간에서 충돌해가지고 더 큰 행성을 이루게 된다는 게 현재 진화론이 주장하는 행성 이론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떻게 수미터 크기의 돌덩이가, 그 앞에도 말이 안 되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수미터 정도의 크기의 돌덩이가 수 킬로미터, 즉 도시 정도 크기의 미행성체로 되어 가는지는 주요한 미해결 문제다. 과학자들이 이제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미해결 문제라는 거예요. 돌덩이들이 서로 붙게 된다고 예측되지 않아요. 왜요? 자, 돌덩이가 우주 공간에서 마찰도 없는 공간에서 날아가다가 부딪힌다고 해보죠. 어떻게 되겠어요? 병합이 되겠어요? 부서지겠어요? 그렇죠. 충돌하면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가 뭉쳐서 어떻게 돌덩이가 되냐도 설명이 안 되고 돌덩이가 날아가다가 뭉쳐진다는 것도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어느 한 단계조차도 설명이 안 되지만 그것들을 쭉 연결해 붙여서 마치 다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시작은 벌겋게 벌벌 끄는 마그마 상태의 지구부터 그냥 딱 그림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 다 밝혀진 얘기인 줄 알지만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 45쪽. 첫 번째 박스 돌덩어리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박스 충돌이죠. 충격량에 의해 서로 뭐 할 거예요? 부서지고 말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행성은 다 궤도 운동을 하잖아요. 궤도 운동을 잠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궤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뭘까요? 우리 이렇게 공을 던진다고 했을 때 웬만하면 다 떨어지죠? 공을 던져가지고 지구를 돌게 만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웬만하면 떨어지죠. 그러면 네 그러셔야 되는데 아닌데 내가 던질 때는 지구를 돌게 할 수 있는데 막 그런 느낌이. 네. 그렇죠? 우리가 던지면 다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던져야 지구를 빙빙 돌게 할 수 있어요? 지구의 중력을 이길 만큼의 속도, 우리가 그걸 탈출 속도라고 불러요. 탈출 속도로 던져줘야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서 돌 수가 있는데요.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게 뭐예요? 인공위성이죠. 우리 나로 인공위성 성공하면 온 국민이 막 박수치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면 왜 박수치고 막 긴장해요? 10년, 20년 과학자들이 머리 싸매고 연구해서 어떠한 재질의 물건으로 얼마큼의 질량으로 얼마의 속도로 추진해서 어디 단계에서 펼쳐지고 어디 단계에서 떨어지고 어디 단계에서 딱 고정돼야 그 다음부터 그게 주기적으로 지구를 도는 위성이 된다. 이런 게 다 있는 거잖아요. 그걸 맞춰야지 성공하는 거잖아요. 궤도 운동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도 지금 궤도 운동을 하고 있죠? 달도 궤도 운동을 하고 있죠. 그냥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요. 인공위성 띄우면 난리가 나면서 우주에 수많은 것들이 궤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뭐 원래 어떻게 그냥 그렇게 됐나 보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가 필요했을까요? 계획이 필요했던 거예요. 계획이. 자, 보세요. 아유, 어떡하나. 달이 가버렸네. 못 보셨어요? 아, 달이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달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구를 돌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맨 처음에 달을 어느 정도의 힘으로 던져서 그 자리에 딱 갖다가 놔야
지구의 중력과 균형을 이뤄서 공전운동, 궤도운동을 할 거라는 계산이 필요했을까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너무 세게 던지는 거예요. 이거는 힘이 너무 컸어요. 맞죠? 달이라는 질량에 어느 정도의 힘을 줘야 가다가 지구의 중력과 균형을 이뤄서 더 안 가고 균형을 이뤄서 걔를 빙글빙글 돌게 될 것인가. 그죠? 그게 딱 맞춤으로 힘으로 던져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공 던지는 거랑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너무 약하게 주면 떨어져 버릴 것이고 너무 세게 주면 가버릴 것이고 정확하게 적당한 힘으로 던져줘서 딱 그 자리에 놔야 지구와 중력이 균형을 이뤄서 그것도 거리도 정확해야 되겠죠? 이 거리도 너무 멀면은 중력이 잡아당기기가 약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한 그 위치에다가 정확한 힘으로 이 달의 정확한 그 질량에 맞춰서 적당한 힘으로 거기에 놨어야 궤도 운동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연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종합하면 나는 모든 것이 태양계의 기원에 대한 설명에 심각한 반론을 한다고 생각한다. 이 주제에 대한 현재 상태의 결론은 뭐 해야 된대요? 태양계가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목성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지? 태양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지? 지구 같은 이렇게 암석을 가진 돌덩어리를 가진 행성은 어떻게 생긴 거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궤도 운동을 하고 있지? 심지어 이 궤도 운동이 케플러 법칙이라는 법칙을 따라서 운동을 해요. 그냥 우연히 놨는데 법칙을 따라서 운동을 해요? 그죠? 하나하나 곰곰이 따져보면 이게 우연이 되긴 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구가 도대체 왜 특별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구와 다른 행성들을 좀 비교해 볼게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4개의 행성이에요. 지금 딱 보니까 지구하고 누구하고 제일 닮은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이제 수성인 거 아시죠? 예, 초등학교 다닌 지가 오래되신 분들을 위해서 써드리겠습니다. 예, 요거는 그쵸? 예. 그럼 지구하고 지금 금성이 제일 닮았죠? 사실 거리도 제일 가깝고 크기도 제일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밀하게 과학적 관측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옛날 과학자들이 금성은 지구와 쌍둥이 행성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보다는 태양 쪽에 좀 가깝잖아요. 그래서 지구에는 멸종했지만 금성에 가면 금성은 아직도 따뜻해가지고 공룡이 지금도 살고 있을 거야.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행성에 제일 먼저 우주선을 보낸 데가 어딜까요? 금성이에요. 옛날에 구소련이 러시아가 제일 처음으로 금성에다가 위성을 보냈어요. 우주선을 보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네, 자, 수성부터 한번 가볼게요. 수성 살만한지 한번 보세요. 자전주기가 59일이에요. 무슨 뜻이죠? 하루가 59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낮이 29.5일 맞죠? 절반이 29.5죠? 나누기 맞으세요? 29.5일. 제가 자신이 없어서 물어보는 건데 그 햇빛을 받을 동안에는 어떨까요? 온도가 엄청 올라가겠죠. 근데 태양 바로 앞에 있지만 밤이 29.5일이에요. 그러니까 영하 몇 도로 떨어져요? 영하 183도. 태양이랑 가장 가까운데 그렇게 춥다고요?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자전주기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온도를 엄청나게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기가 없어요. 워낙 행성이 작아서 공기를 보유를 못해요. 그러니까 외계에서 뭔가 운석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그냥 떨어져요. 땅으로. 그래서 크레이터 하나가 막 대도시만한 그런 크레이터들이 막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수성 같은 조건이면 어때야 되는 거죠? 그냥 도시는 매일매일 파괴가 되는 거예요. 뭐 떨어질 때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이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금성. 정말 쌍둥이 행성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갔던 그 우주선이 도착은 했어요. 금성 표면에. 근데 도착하자마자 연락이 두절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통신 장비가 다 녹아버린 거예요. 설마 금성이 그렇게 뜨거우리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아까 수성은 뜨거웠다 차가웠다잖아요. 온탕 냉탕, 그죠?
근데 여기는 그냥 계속 열탕이에요. 그냥 연중 내내 466도. 왜냐면 아주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로 둘러싸져 있어가지고 열이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잘. 그래서 열이 그 안에 머무르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워요. 그러니까 통신 장비가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금성에다가 우주선을 착륙시키지 않아요. 금성을 연구하는 모든 거는 금성 주변을 인공위성으로 돌게 해가지고 자료를 수집해요. 더군다나 화산이 계속 수천 개가 폭발해요. 그러니까 지도를 그리면 또 그려야 돼. 지도를 계속 그려야 돼. 화산이 계속 터져서 지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계속. 진짜 뭐가 돼요, 여기? 공기 중에는 황산이라는 물방울이 떠 있어요. 황산이 뭐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은 그냥 녹아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살 수도 없지만 만약에 들어가서 숨 한 번 쉬었다. 그러면 숨 쉬는 순간 장기는 다 녹는 거예요. 그런 독극물. 이제 이 황산은 실험실에 이렇게 해골바가지에 이렇게 X된 거 그 독극물 표시로 표시하는 약품이거든요. 이런 게 대기 중에 막 떠 있어요. 와, 지구에서 가장 가깝고 지구랑 크기가 가장 가깝고 아니 비슷하고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 지구랑 가장 닮았을 줄 알았는데 가장 악한 조건이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화성은 어떨 것 같으세요? 화성.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도시를 세울까요? 자, 영하 27도. 뭐 패딩 입고 살만하네. 여름엔 0도씨. 제주도 날씨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중력이 작아요. 크기가 작기 때문이죠. 그러면 중력이 작으면은 뭐가 문제일까요? 걸어 다니기가 힘들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벙벙벙벙 이렇게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표면에 물을 보유할 수가 없어요. 물도 이게 중력과 균형을 이루어가지고 증발하고 떨어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력이 너무 작으면 표면에 있는 물들이 너무나 쉽게 증발해버려요. 그래서 한번 다 증발해버리면 다시 내려오질 않아. 그래서 물이 다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고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화성의 사진이 전부 다 어때요? 붉은 사막이죠. 붉은 건 철 성분이 많아서 산화철 성분이 많아서 그런 거고 이렇게 건조한 이유는 물기를 이 표면에 보유할 수가 없어서예요. 자, 그럼 이제 화성에 가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물을 먹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땅을 파요. 깊이. 그 다음에 그 흙을 유리관에다가 넣고 태워요. 그러면 유리 표면에 이 흙에 보유되었던 수분이 조금 올라와가지고 미세한 물방울이 맺힐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핥아 먹으면 돼요. 네, 그렇게 물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가서 살고 싶으세요? 일단 화성에 가서 우리가 살려면 산소도 다 가져가야 되고요. 공기 성분도 다 가져가야 되고요. 물도 다 가져가야 되고요. 모든 걸 다 가져가야 돼요. 힘들겠죠? 근데 마침 또 화성에 갔는데 예수님이 그때 지구에 오신 거야. 얘들아, 나 왔어. 조금만 몇 달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가는데 몇 달이 좀 걸리거든요. 예수님 7개월만. 네, 농담입니다. 목성은 이제 그냥 샘플로 하나 알아보는 건데요. 목토 천해가 다 유사해요. 상황이. 일단은 돌이 없어요. 엄청 큰데 돌이 없어요. 얼음하고 가스로만 덩어리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선을 착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평생토록 목성에 우주선이 착륙했다는 얘기는 절대 못 들으십니다. 못 내려요. 그러니까 거주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얘가 이렇게 큰데 지구가 1300개가 들어갈 만큼 큰데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이요? 10시간. 10시간에 이게 한 바퀴가 돌아요. 이렇게 큰 게. 그러니까 대기의 흐름이 엄청 빨라서 폭풍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적점이라는 바로 요거 있잖아요. 이 대적점이 폭풍이에요. 폭풍. 근데 지구가 한 2-3개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이게 태풍의 규모예요.
혹독한 행성이죠. 절대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 뒤로 토성, 천왕성, 명왕성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명왕성은 빼고요. 목, 토, 천, 해까지. 예. 자, 그럼 이 큰 행성들은 도대체 왜 있는 걸까요? 쓸모없는 데 있는 걸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왜 있는 걸까요? 네, 실제로 이것이 관측된 적이 있었는데, 요거는 지금 슈메이커 랩이라는 해성인데요. 슈메이커 랩이라는 해성이 점점점 지구로 다가오고 있는 게 관측이 됐어요. 지금이 아니고요. 과거에. 다가오고 있으니까 천문학자들이 이제 다 천체 관측하는 사람들이 다 긴장했죠. 저게 점점점 지구 궤도 쪽으로 가까이 오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전 지구에 있는 천체 관측소에서 다 그걸 주목하고 보고 있었는데, 날아오다가 그만 어떻게 됐을까요? 목성으로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중력이 지구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뭔가 날아오면 일단 누가 처리한다? 목성이나 토성이 처리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형님들이에요, 형님들. 형님,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디가드처럼. 그래서 이 거대한 행성들이 지구 궤도 바깥쪽에 이렇게 배열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외계로부터 날아오는 운석이나 소행성 같은 것들의 충돌을 1000배 이상 막아준다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게 다 아니에요. 자, 그 다음 궤도 이심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자, 지금 보시면 이 궤도가 타원으로 보이세요? 원으로 보이세요? 누가 착하신 분인지 보겠어요. 이게 타원으로 보이세요? 원으로 보이세요? 그렇죠. 여러분 다 착하십니다. 정직하십니다. 원으로 보이죠? 근데 타원이에요. 네. 그래서 태양계를 돌고 있는 모든 행성들은 타원 궤도를 돌아요. 그런데가 중요해요. 그런데 태양계를 돌고 있는 행성들은 타원이긴 타원인데 원에 너무 가까운 타원이에요. 그래서 육안으로는 원인지 타원인지 구분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저같이 이제 지구과학 전공한 사람들은, 천문학을 전공한 지구과학 전공한 사람들은 이제 그 궤도 그리기라는 그런 실습을 해요. 빠르면 고등학교 때 하기도 하고 또 대학 가서 하기도 하는데, 이제 화성 궤도를 보통 이제 그리는데 정밀하게 이제 각도 다 재면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늘 타원 궤도 했기 때문에 그려놓으면 타원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려놓으면 원인 거예요. 눈으로는 그냥 원이에요. 근데 센티미터를 정확하게 자로 재면은 장반경과 단반경의 길이가 조금 달라요. 그거를 알아낸 사람이 케플러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과학자예요. 네. 근데 하여간 그래서 타원 궤도긴 타원 궤도지만 원에 이렇게 가까운 타원 궤도라는 게 왜 중요하냐? 지금 근데 하나는 정확하게 타원이죠. 이거 해성 궤도는 완전 찌그러진 타원이죠. 만약에 목성이나 토성이 이렇게 해성 궤도처럼 납작한 타원을 돈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세요. 목성 궤도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다 바깥으로 나갔다 이렇게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목성의 궤도가 지구의 궤도도 지나갈까요? 그렇죠? 이렇게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돌게 되면은 목성의 궤도가 여러 행성의 궤도를 거쳐 지나가게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잘 돌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어느 해 목성이 가까운 해입니다 하고 뉴스에 나와. 그러면 가까이 와서 지구 궤도 쪽을 막 옆에 지나가야 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거대한 행성이 지구 가까이를 지나간다. 예,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목성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쪼개지거나. 그 중력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거의 원에 가까운 궤도를 돌기 때문에 서로 궤도 간의 간섭이 어떨까요? 최소화되는 거예요. 안정적인 궤도 운동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예, 아무리 나가 잘 돌고 있으면 뭐예요? 남들이 와가지고 계속 간섭하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도 중요한데요. 보세요. 지구가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디에 존재합니까? 금성궤도 뒤에 화성궤도 앞에 존재하죠. 지금 아까처럼 이 금성궤도 안쪽으로 가면은 너무 뜨거워서 액체 물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물이 다 어떻게 해요? 말라버려요. 그 다음에 화성궤도 뒤로 가면요. 여름에도 0도씨였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있어도 뭐예요? 얼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긴 있지만 뭘로 존재하는 게 중요하냐면 액체로 존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딱 이 자리.